경제적 부담이 큰 월 316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 시술 지원금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고 체외 시술을 현재 3회에서 1회 추가하여 총 4회 지원하게 됩니다.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2026년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 이미 얘기하고 있고, 또 출산율 같은 경우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선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네, 우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최저 수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83년도에 그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을 기록하고 나서 네.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이 초저출산 수준이라고 하는 인구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우리가 2011년도에 네. 2001년도에 네. 2001년도에 저 1.3명을 만들고 나서 네. 그 이후로 1.3명 이하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는 게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2011년부터도 계속 조금씩 반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네. 2011년부터 계속 1.2에서 1.2 또 1.18 떨어졌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계속 현재 상태가 초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1.3 미만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2011년 수준에서 똑같이 예. 멈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이미 2006년도에 기본계획 한번 세운 적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25일 날 드디어 이제 저출산 보완 대책 마련을 한 건데, 지금 이거 다 저출산 고령화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마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2006년부터 1차 저출산 계획, 2차 저출산 계획 이렇게 두 차례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특히 작년 12월에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제3차 저출산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 기본 계획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출산을 꺼려하는 결혼 미루는 문제, 네. 또 출산을 미루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근본 걸림돌도 해소 대책도 만들고, 예. 또 일가정, 요즘 또 일가정 예, 양립이 양립 돼야 얘기를 하죠. 되니까 예.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이제 분야별로 시행 시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금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 정부가 출생아 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아 수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보다가 무려 13,000명 정도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기간 대비 13,000명이 줄었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5.7% 인하되고 출산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예,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작년도에 43만 8천 명의 아동이 태어났는데, 예. 그거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되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출산율이 또 훨씬 더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예, 1%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2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심각성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이게 저출산 3차 계획이 시작하기 첫 단계인데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저출산의 아주 이 늪이라 그러죠. 이 네. 저출산 늪이 고착화되고 또 우리 사회적 인식이 또 혹시 또 저하되는 그렇죠. 이런 우려가 보일 수 있어서 이번에 그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 보완 대책으로 네. 바로 출산율에 보다 직접적이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기본 계획이 있지만 그 기본 계획 속에서 신속하고 보다 빨리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마련하자, 그래서 이번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된 그렇군요. 것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혼 시기도 늦어졌지만 네. 이 난임 부부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비용이 그렇습니다. 또 상상이 만만치 않다, 부담된다 네, 하는데 네. 이번 대책에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대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난임 부부 지원 대책입니다. 네. 우선 난임 부부를 왜 지원하게 되냐면, 난임 부부들은 보통
다른 출산은 이제 아이를 더 낳게 하거나 출산을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게 하는 아이를 낳게 하는 어떤 분위기나 네. 자기의 이제 어떤 의지나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난임 부부들은 이미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입니다. 그죠? 아이를 낳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난임 진단을 예.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지원이 된다는 거는 바로 가임만 되게 되면 아이를 낳게 하는 네. 출생아 수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예, 되는 직접적인 대상자죠. 그렇죠. 예.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그 난임 부부가 우리가 583만 원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서만 네. 난임 지원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583만 원의 기준을 없애버리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다 모든 난임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 예. 난임 시술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300만 원 정도의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네. 그 과거에는 3회 정도 난임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예. 요거를 이제 한 해 더 해서 4회. 4회까지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이제 모든 계층에 대해서 난임 지원, 난임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고 네. 내년 10월부터 2단계로 정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단계가 되기 전에라도 지금 빨리 지원을 하자 이런 목적이고 네. 이 난임으로 인한 출생아 수의 이 지원 인구 태어난 출생아가 네. 2015년도에 19,000명이었는데요. 2015년도에 15년도에 19,000명이었는데 19,000명. 예. 예.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100명 출생아 100명 중에 4명이 난임으로 이제 탄생한다는 얘기, 난임 네. 지원으로 탄생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저기 난임 시술 출생아 현황을 저희가 표로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 좀 더 예, 시각적으로 시술로, 예, 그래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21만 명 정도가 난임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네. 난임 시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저 부분은 이제 정부가 지원한 부분인데요. 예. 6만 5천 명 중에 이제 지원을 받는 건수입니다. 인구는 건수가 8만 2천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많이 받고 계시네요, 시술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예. 그렇게 해서 출생아가 19,000명에 이르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가 난임 시술로도 태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4명이 네. 지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인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난임 시술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결과론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네.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신 게 네. 이제 그 일가정 양립의 부분이거든요. 좀 좋은 조건을 만들어 달라 얘기 계속 주문하고 네. 계시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좀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그 일가정 양립 부분들은 그 기업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가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어느 한 가지 대책을 가지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만 네. 우선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만이 아이를 육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남성들도 같이 돌봐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인식이 확산이 되어야 되고요. 예.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그런 근로 여건이나 네. 또 우리 기업주에서 고용주들이 그렇게 좀 휴가를 쓰거나 이 가정을 돌보기 위한 네.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기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또 같이 긴급 대책을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좀 더 빨리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빠의 달 휴직 제도라고 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그게 뭐 월별인가요? 아니면 상시인가요? 보통 아이를 낳게 되면은 예. 출산휴가를 가고 그다음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은 엄마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출산휴가에 바로 이어서 예. 두 번째 육아휴직은 이제 엄마들이 가도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빠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빠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 두 번째 육아휴직 때 이제 그 육아휴직 급여를 그동안은 이제 상한 금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부가 200만 원으로 상한 금액 50만 원 높였습니다. 50만 원 올라갔네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육아휴직을 하려는 우선 남성 근로자들이 좀 더 휴직금이 그렇죠. 높여지기 예, 예. 때문에
경제적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휴직을 많이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신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 인력이 필요하니까 예. 대체 인력을 지원할 때 일반적으로 그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올 수는 없으니까 네. 한 2주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둬가지고 네. 그것 인정해주면서 이제 기업들한테 부담도 좀 줄어들게 하고 또 특히 우리 정부가 같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재택 원격 근무도 필요한데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나 시스템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이번에 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기업 CEO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그 기업 경제계를 통해 가지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되도록 이런 경제 단체 이런 데 좀 호소도 하고 네. 협력도 요청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굉장히 큰 네. 문제가 바로 결혼 정년기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부분이 또 한바탕의 네. 부분을 좀 차지하는데 자녀 계획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 내지는 어떤 방향성이 더 제기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식의 준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결혼을 미룬다든지 네. 또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요즘 이제 우선 가장 첫 시작이 이제 일자리입니다. 아, 우선 그렇죠. 그렇죠. 예. 일자리를 가져야 결혼도 하게 된다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기본 계획에 이번 3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이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래서 37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큰 노동 정책과 같이 해서 네. 이 저출산 대책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뭐 정부나 근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주거 문제, 신혼부부 주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14만 원이나 되는 그 특화된 네.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식 개선과 우리 이 정부 정책이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되는가를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잘 집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하고 네. 또한 이 모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지 혹시 뭐 문제점이 생기는지 이런 걸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 영향 평가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출산 정책 우리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네.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보완을 하고 또 좋은 효과를 나타내면 또 권장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네. 우리 전 국민들의 인식 개선하고 또 경제계, 종교계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참여를 부탁하는 쪽으로 지금 함께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 전체적인 어떤 협력 사업도 중요하고요. 또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맥락 이해하고 또 서로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